제1화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두 분의 의원님이 오시지 않으셨지만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모두 발언을 먼저 김명민 최고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 보셨을 것입니다. 김만배 씨는 윤석열 후보와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사이이고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를 회유해 왔으며 갈등이 생기면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에게 봐주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으름장을 놓은 적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인 김만배에 대해서 눈인사 한 번 정도 한 사이라고 한 것은 전부 거짓이라고 보여집니다. 둘은 서로 욕설을 할 만큼 친하지만 비즈니스 관계로 보이며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를 포함해서 김만배 씨의 뒤를 봐주기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반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12년이나 이재명 후보를 찔러봤으나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인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이재명과 상관없다.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지만 엎어 씌우려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대장동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지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의 공범자들은 그 무렵 발생한 약 420억 원의 수익금을 50억 클럽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 소유의 연희동 주택은 2019년 4월 30일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문제는 연희동 집 매매가 이 수익금 분배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 소유주택 매수자가 김만배의 누나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 곽상도는 아들이 돈을 받았고 박영수는 딸이 돈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가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명목은 다 다르겠지만 이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곽상도는 구속되었고 박영수는 지난 1월 검찰로부터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윤석열은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어렵게 열린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는 엉뚱한 사람을 잡고 대장동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석연치 않은 윤석열 후보 부친 자택 매도, 이것이 뇌물이 아님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뭉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고 기득권자들의 이익 지키기에 종사하는 허수아비가 될 것입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철저한 자금 추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김호수 검찰총장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를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받기 싫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있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했다는 이 말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서도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한 번에 퇴직금으로 쏴줬다면 박영수 전 특검에게는 김만배 씨 말만 떠나 딸을 통해서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돈을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얻은 이익은 현재 밝혀진 것만 따져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시세차익 8에서 9억 원, 약정한 성과급 5억 원, 퇴직금 2에서 3천만 원, 그리고 회사에서 빌렸다는 11억 원 등 최대 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 역시 세후 정산해 보면 25억 정도를 건네받았다는 거죠.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11억 원이나 대출해 주는지 과연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도
대개 부동산 자금 등을 명목으로 최대 2억 원 정도까지 사내 대출이 가능한데 화천대유의 직원복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직원이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정상적으로 빌릴 수 있는 건지 정말 의아합니다. 하긴 구속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30대 초반 아들이 대리급으로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50억 원이었으니 그들의 해명처럼 이게 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화천대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기업도 넘볼 수 없는 꿈의 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민이 이걸 정상적이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박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현재 검찰에 의해 계좌가 동결된 상태이고 박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돈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화천대유 개발 비리 사건의 실제 주인공들의 돈 관계가 밝혀지면서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직접 언급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면 윤 후보는 죽는다. 둘은 욕하고 싸우는 사이다. 윤 후보가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는 등 누가 봐도 상갓집에서 눈인사 한 번 한 사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몇 달을 떠들썩하게 한 화천대유 개발비리 사건의 실체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를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말대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고 이제 누가 이를 꾸미고 누가 뒤를 봐줬는지 밝혀지는 중입니다. 검찰은 선거를 떠나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 황당한 마녀사냥의 칼끝이 본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좀 마치고요.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